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전한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솟구친 물가와 폭락한 쌀값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정돼 영암과 해남, 장흥, 강진에서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기업부와 지방 출자 출연기관 중 11곳이 빚이 1,000억 원을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를 넘어 부채 관리 중점 대상에 지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코로나19 악재 속 단비가 됐던 광주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할인이 다음 달 재개됩니다. 예산 소진으로 할인이 중단된 지 4개월 만입니다. 다만 1인당 한도액은 기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대1로 매칭에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올해 국비 지원 규모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탓입니다. 지금은 각각 카드별 한도는 두지 않았어요. 이것을 사용하든 저것을 사용하든 두 개를 합쳐서 50만 원. 급기야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코로나19 악재 속 골목 상권의 활기가 됐던 상생카드가 사라질 위기라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다 고금리, 고물가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민생 경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작은 희망을 갖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전면 예산 이 삭감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상생카드 등 지역화폐 예산을 되살릴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과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이재명 당대표도 이달 초 광주를 찾아 관련 예산을 살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역화폐 지원해줘야 장보러 많이 오죠? 네. 안 그러면 다 가장 대형 매장 가거나 인터넷 구매 많이 하잖아, 그죠? 이번에 우리 반드시 다 예산 되살리는 얘기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이번 추석에 경제에 대한 민심을 많이 들었다며 주름진 지역 경제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록 지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와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자체 사업이나 예산 배정을 통해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쌀값 하락으로 농민과 전라남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8개 도 공동 건의문을 통해 공공비축량 100만 톤 확대 등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공기업과 지방 출자 출연기관 중 11곳이 부채 관리 중점 대상에 지정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채가 1,000억 원을 넘거나 부채 비율이 200%를 초과해 부채 중점 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지방공기업은 광주와 전남 모두 각각 한 곳씩이었습니다. 지방 출자 출연기관은 광주가 1곳, 전남은 8곳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강진의료원과 목포 대양산단, 담양그린개발, 탑글로리 등 4곳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전남 천사섬 요트관광 주식회사는 부채 비율이 920%가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이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무엇보다 민생이었습니다. 솟구친 물가와 폭락한 쌀값에도 정쟁만 일삼는 정치권엔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지역구를 돌아본 국회의원들을 이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추석 연휴 동안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습니다. 오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치솟은 물가부터 환율과 유가 등 불안한 국제 정서까지
타들어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민생에 대한 하소연은 정치권을 향한 실망과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안일함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윤석열 정부를 탄생하게 만든 그 민주당은 도대체 뭐 했느냐? 180석이나 가져간 의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가고 있느냐? 그래서 양쪽에 대한 질책이 많죠. 시민들은 민생을 살피고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농도 전남에서는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진 쌀값이 단연 화두였습니다. 농민들은 곧 햅쌀이 나오는데도 쌀값 정상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해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올가을 새로 출하될 쌀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민심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쌀값 폭락이 재현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성남 민심을 듣고 온 지역 의원들은 한아름 숙제를 떠안은 채 정기국회를 맡게 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전라남도가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선정돼 영암과 해남, 장흥과 강진군에 외국인 장기 체류 비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고령화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에 노동 인력과 인재를 공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영암과 해남, 장흥, 강진 등 4곳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해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법무부가 도입했고 전남도가 이들 지자체의 산업 현황을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외국 동포와 그 가족은 지자체 4곳에서 2년 이상 거주 조건으로, 또 우수 외국 인재는 영암과 해남에서 5년 이상 사는 조건으로 비자가 발급됩니다.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가 늘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거주 요건이 2년 또는 5년 이렇게 돼 있어서 전에 그냥 오자마자 그냥 전라남도를 일터를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많이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전남도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외국 인재와 동포 가족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 지자체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해 향후 전남 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지난 9일 3,046명, 10일 1,977명, 11일 2,189명, 12일 3,145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추석 연휴 나흘 동안 모두 1,357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많았던 만큼 당분간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 접종 희망자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부터 스카이코비1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해당 백신을 사전 예약한 광주 시민은 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카이코비1은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18세 이상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개발됐으며 현재까지 광주 지역 성인 미접종자는 2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9월 13일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설립된 것을 기념하는 법원의 날입니다. 광주지법이 법원의 날을 맞아 다문화 학교를 방문하는 등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복을 입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출신 학생들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고쳐줍니다. 평소 TV나 매체 속에서만 볼 수 있었던 판사의 법복을 직접 입고 휴대전화 카메라 셔터도 쉴 새 없이 누릅니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법원장과의 질의응답. 한창 장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학생들은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묻습니다. Я бы хотела узнать, на кого мне надо учиться, чтобы стать тоже судьей, на кой факультет поступать. 일상생활 속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과 법관의 월급은 얼마인지 현실적인 질문도 줄지어 나옵니다. Вот возьмем, к примеру, вот я где-то подрабатывала, а мне начальник не заплатил за мою проделанную работу. Ч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 таком случае? 광주지방법원은 법원의 날을 맞아 찾아가는 법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려인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광주 새날학교를 찾았습니다. 최근 5년간 광주 전남에서 41%가 증가해 14,000여 명까지 늘어난 다문 학생들에게 법의 공정성을 알려줬습니다. 이런 곳을 법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 법원이라는 곳이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곳인 걸 더 알려주기 위해서 법원의 날을 기념해서 이곳까지 방문하게 된 겁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원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모의 재판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 20분쯤 광주광역시 풍암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70대 버스기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치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2시간여 만에 운전기사를 붙잡아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에 지명됐다 1시간 반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기환 전 수사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호남 출신인 전주혜 의원을 비대위원에 지명했습니다. 나머지 5명의 지명직 비대위원회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의 정점식 의원,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포함됐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호남대학교가 지난 2월 기준 보유한 교비회계 적립금이 1,576억 원으로 적립금 보유 사립대학 순위 12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주와 전남에선 조선대가 629억 원, 초당대가 308억 원, 광주여대가 137억 원, 광주대가 129억 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누적 적립금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립대학은 호남대로 토지 매각 대금 등이 적립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광주 학동과 화정동 참사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서울과 광주광역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불법 부실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등록 말소 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마트에서 담배 1000여 갑을 훔쳐 되판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밤 12시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영업이 끝난 마트에서 4천만 원 상당의 담배 1,500여 갑을 훔쳐 달아난 56살 남성을 절도 혐의로 지난 8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훔친 담배 500여 갑을 남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시중 가격의 5분의 1만 받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되판 것으로 확인됐습니다.